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창원소방본부가 하반기 승진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불공정한 인사라며 경남소방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 마산, 진해의 자율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창원시가 올해 특례시 도약을 앞두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결과 경남 지역의 국립대와 의료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가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영지원금은 경상남도에서 거제시가 처음입니다. 소방서에는 근무하는 직원 크게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내근직과 현장을 출동하는 외근직으로 나뉩니다. 지난달 창원소방본부가 하반기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근직 승진 비율이 외근직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경남소방공무원 노조가 불공정 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노조 측은 아버지가 인사팀장으로 있는 한 직원이 아빠 찬스를 사용해 승진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창원소방본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승진심사 결과입니다. 소방당에서 소방 1호 승진한 인원을 살펴보면 내근직 16명 중 9명이 진급했지만 외근직은 4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방교회에서 소방장으로 승진한 인원도 내근직 12명 중 9명이 포함됐지만 외근직은 39명 중 10명만 진급했습니다. 외근직과 내근직의 승진 비율이 크게 차이나자 경남소방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근직이 승진해서 소외됐다는 겁니다. 또 노조 측은 아버지가 창원소방본부의 인사 담당으로 있는 한 직원의 승진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둬서 남들보다 빨리 진급한다 이런 일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 심사를 해서 진급하신 분들이 보통 3년 2개월인데 그 친구는 2년 1개월 만에 진급을 했고요. 시험과 근무평가를 통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창원소방본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근무평가 성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성적을 모르는 조직은 소방조직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성적을 알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깜깜이 인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특정 소수 몇 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진급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창원소방본부는 노조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외근직 승진심사 차별과 일방적 인사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노조 측이 제기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자식이 근무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승진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근무평가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공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공개 여부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 공무원 노조 측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조 측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창원시는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창원, 마산, 진해 각각 개성을 가진 이 세 도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전국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처음으로 행정 자율통합을 통해 하나의 시가 되면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특례시 출범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창원 중앙대로의 모습입니다. 창원 광장을 중심으로 시청과 한국은행 경남도청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1990년대 경남 최대 상권이었던 마산어 시장. 사진 속 공사가 한창이던 백화점은 올해로 개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창원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오는 13일 창원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창원 100년 사진전을 기획한 겁니다. 사진전에서는 통합 이전 창원과 마산 진해의 역사와 통합 후 달라진 지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 3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가 2010년에 창원 통합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창원 특례시 출범을 맞이해서 그간 이제 윗세대들의 그런 발자취라던가 창원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자 저희 준비했습니다. 창원을 뿌리로 하고 있는 LG전자와 모학 등 향토기업과 스포츠 구단 NC 다이노스의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사진전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더 멋진 100년, 더 힘찬 100년을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의 가장 주역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또 좋은 다짐의 단이 될 것입니다. 창원의 어제와 오늘, 미래의 연결고리가 될 창원 100년 사진전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창원시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무려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죠. 이번 사진전에서는 벚꽃도시 진해와 창원 산단의 변천사, 또 전국 7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마산의 부흥기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창원시가 특례시로 본격 출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계는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제와 달라지는 시책까지 기획보도로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경남형 뉴딜 산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형 뉴딜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규제 자유특구와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4개 분야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추가로 건강과 정보통신,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등 9개 분야를 더해 모두 13개 분야로 늘어납니다. 경상남도는 주력 산업인 기계와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이 뉴딜 산업으로 전환돼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뉴딜 산업 육성 자금은 100억 원 규모인데요. 한도는 경영 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설비 자금 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야왕도 순례길입니다. 김해시가 오는 2024년 말까지 가야왕도 순례길을 만듭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 봉하마을부터 대청동에 있는 사찰 장유암까지 이어지는 73km의 길입니다. 순례길은 낙동강과 신어천, 해반천 등을 따라 만들어지는데요. 시는 해반천과 조만강이 만나는 지점에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가야왕도 순례길에서는 김해 와인터널과 화포천 습지, 허황우 기념공원 등을 오갈 수 있습니다. 시는 2025년 이후 장기 사업으로 가야왕도 순례길에 둘레길 20km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폭발 사고 복구비 지원. 고성군이 이달 초 있었던 빌라가스 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사고와 관련해 군은 주민들에게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다세대 주택과 주변 상가 등 85곳에 116건, 차량 3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군은 이재민 14명에게 실버주택 등 임시거주지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불과 함께 폭발음이 나면서 빌라 주민 10여 명도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결과 경남의 국립대와 의료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는 경상국립대가 3.97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창원대 3.34대 1, 진주교대 2.44대 1의 순입니다. 영산대는 0.71대 1로 인원이 미달됐고 경남대도 1.5대 1을 보였습니다. 각 대학마다 의료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대부분 가장 높았습니다. 인제대 임상병리학과가 5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 14.4대 1이고 경상국립대 수의예과가 12.4대 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제시가 군 입대를 하는 시민에게 입영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거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정자이며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 지원금 제도는 경남 도내에서 거제시가 처음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6일 시청 재상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허 시장은 대전환의 서막, 창원 특례시를 목표로 특례 권한 확보와 청년 정책 강화, 민생경제 특별 대책, 의대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례시 출범 효과와 지역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시민복지 예산으로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50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김해시 전체 예산의 36%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동면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개원을 비롯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노인정책 분야 대상을 비롯해 보육정책 분야 최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NH농협 창원시 지부는 6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설 명절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유일의 시민천문대인 김해천문대가 8일부터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별탐험대 프로그램을 비롯해 천체 망원경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해천문대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예약을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 패스 인증을 거친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1일 국립김해박물관 신임 관장으로 이정근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관장은 지난 2000년 국립박물관에 입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국립김해박물관 등에서 22년간 근무한 박물관 전문가입니다. 이 관장은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가야 문화보건 사업을 학계와 시민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호랑이는 대한민국의 그 토속적인 아주 영특하고 기운찬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그런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힘든 시기인데 모두가 활발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됐는데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고 코로나도 좀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